아니, 모든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길래 그따위의 막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그리고 또 모든 국민에게 아주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다름 아닌 암컷 발언입니다. 암컷. 네.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죠. 분명하죠? 네, 그죠? 본인들 얘기로는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네. 그럼 수컷을 먼저 쓰지. 아니, 이게 암컷 수컷이 문제가 아니고요. 동물농장에 비유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동물농장 내용 최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물농장을 언급하신 분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성들에 대해서 이게 암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그 해당 의원 최강욱 씨 전 민주당 의원인데요. 사과 한마디 없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연변? 일단 동물농장의 취지를 완전히 그냥 호도한 거죠. 일단 작품에 대한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품에 대한 모독이다. 네. 거기서 나오는 이 암컷들이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 사실 여성 정치인들 사회적 리더십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같이 분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요. 그 소위 이제 여성단체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여성단체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 왜 안 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원뜻이 무엇이든 간에 여자들 목소리가 큰 게 듣기 싫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듣기 네, 그리고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성들의 사회적인 진출이나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가정에서도 여자들의 목소리가 좀 크죠. 그런 것들이 좀 다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는 모양인가요? 지금 이거를 사실은 최강욱 씨는 정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쓴 거고, 그걸 가지고 민영배 의원 출판 그러니까 듣는 분들도 또 콘서트에서 가만히 계셨다는 것도 그것들을 이렇게 꺼내놓고 같이 웃고 했다는 게 그분이 진짜 사실은 쇼킹하거든요. 그 최강욱 전 의원이 아시죠? 이렇게 그 온라인 회의에서 짤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 단어 있잖아요. 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안 계시니까 뭐 하러 갔나 이렇게 했다고 네. 그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논란이 되었는데 그게 같은 당 의원 보좌진들로부터도 같이 회의를 참석했던 보좌진들로부터도 이게 성희롱 발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도 전혀 경고 내지 내심에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신 걸 봐서는 그야말로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분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이게 너무 웃긴 게요. 이분이 또 2021년인가? 그 성인지 교육법, 그거 발의하는데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이 성인지 교육법 내용을 보시면요. 성인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 그리고 그렇죠.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성인지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그런 법을 냈거든요. 본인이 무슨 법안 하시는지 모르고 서명하시는 의원들도 사실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내가 그걸 서명했나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 지금 최강욱 씨 아닙니까? 성인지가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인지 감수성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성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원래 성인지는 그거잖아요. 성별이 서로 다른 상황을 인지해내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여자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남자들이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발언을 자제하자.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걸 서로 조심하자라는 게 원래 성인지 감수성 얘기가 나온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 이제 이게 오해가 되면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면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이 듣기 싫은 말 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요.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를 좀 조심해서 배려하자라는 취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잘못되어 있지만 이거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와 나는 완전히 평등해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교육도 문제고
또 너무 최강욱 씨처럼 교육을 안 받고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짓거리시는 것도 문제죠. 아니 요새 솔직히 진짜 정치인들 보면서 막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모든 국민들이 사실 염증을 느끼고 너무 실망을 하고 있고,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국민이 주권을 맡겨가지고 그 국회에다가 이제 자리 하나 주고 세워놓은 건데, 아니 모든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길래 그따위의 막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막 자극적으로라도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을 게스트로 섭외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면 본인은 사과 안 하시더라도 초대하신 분이라도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든지, 최대한 그래도 불편하셨다라면 죄송하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급하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당 차원에서 좀 우리 총선에 이것 때문에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급하게 뭐 당권 정지 6개월을 내렸다고 해요. 그게 뭐 아주 파격적인 그런 조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적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당적 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정치랑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그런 사람의 말을 자꾸 귀 기울여 듣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게스트로도 그러니까 모시고 그 전에 정치인도 되고 이렇게 자꾸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정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또 발언하시면서 정치 활동을 하시게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희가 이런 막말을 어디까지 들어야 되나 진짜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뭐 민주당을 까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민주당 발언이 이제 4비 발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4비 발언이 됐더라고요. 3비, 어제 오후까지 3비였거든요. 근데 저녁 때 보니까 4비가 됐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노인비야. 아시죠? 그리고 여성비야, 청년비야, 거기에 그래. 국민비야. 국민은 뭐, 그리고 당석에 대해서 계산할 당 몇 석,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다? 이런 발언 해가지고 국민비야까지. 근데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계속 놓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연대해가지고 활동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보시면 그냥 어떤 한 개인의 일탈이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은 또 그걸 덮어주기 위한 노력인 것이지, 약간 그런 마인드가 다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런 막말에 대한 엄단이 정말 필요하고, 국회 안에 자정하는 그 기능이 없다 그러면 뭘 믿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주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뭐 누구를 교육해라, 뭐 애들을 교육해라, 성인에 대한 무슨 교육을 해라, 말할 입장이 아니라 법을 만들어라. 자기가 먼저 지금 성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잘나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무슨 국민을 위해서 시혜를 베풀고 있다는 생각부터 좀 버려주셔야 국민들이 먹고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아니, 그리고 듭니다.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게, 박원순 시장이 그 성비위 사건 났을 때도요, 많은 여성들이 분노했던 게 뭐냐면, 아니 그 많은 여성단체들이 어떻게 피해자에 대해서 호소인이라는 그런 전대미문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피해자에 대한 N차 가해,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여성운동이 처음에는 이제 여성들을 위한 순수한 운동이었다면 이게 정치화 되어버린 걸 보여주는 뭐 실례죠. 단면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편에 대해서는, 자기 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호해주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어떻게 암컷 발언을 했는데, 암컷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단 한 명의 여성 의원들이나 여성 단체들에서 잘못했다, 내부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비판 서명하는 얘기,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건강한 시민운동은 어떤 정치랑 상관없이 여든 야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요청할 것은 요청해가지고 그럼요. 시민들이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여성운동이 너무 정치화되어 버린 게 사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없애라고 하고, 여성단체들 많이 이제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너무 많다, 뭐 얘기는 뭐 여성단체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왜 이렇게
운동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 그 본심을 잃지 않고 정말 여성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여성단체가 나서야 되는데 왜 지금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정치 활동하고 있는 거죠? 시민단체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요? 시민단체도 문제고 정치인들도 문제고 좀 약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한쪽으로. 이쪽으로 극단으로 치달리고 저쪽으로 극단으로 치달리고 우리 건전한 상식을 가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치와 시민운동이 다 이루어져야 시민들에게 실제 맞닿을 수 있는 영향력이 발휘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는요. 무슨 시민단체가 정치 이중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경향이 있죠. 네,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모니터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변이 얘기한 것처럼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잘한 거는 또 잘한 대로 또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고요. 이러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관과 민이 이렇게 협치를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건데 완전히 이 시민단체가 무슨 정치 뭐 이중대처럼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을 갈라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숨어 있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민단체들은 없어져야죠. 네, 이런 시민단체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시민단체를 국민이 세금을 낸 그 세금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지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 세금을 가지고 정치권에 줄 서가지고 이중대 노릇이나 하면서 거기서 잘해가지고 뭐 정치권에 어디 좀 이렇게 한 귀퉁이라도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 시민단체에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들을 쉽게 내뱉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이나 응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서로 비난하는, 혐오하는 이런 움직임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누구나 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다시는 이어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진짜 이런 혐오 발언은요, 혐오 정치를 만들어내고요, 우리 사회를 혐오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혐오 발언들 정말 자제해 주시고 정치인들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잊혀지는 것이 악플보다 더 무섭다고 한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혐오 발언, 막말을 통해서라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회를 저질스럽게 만드는 게 당신들입니다. 오늘 전종님께서 흥분하신 관계로 오늘 방송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의 의견 소중하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